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계엄 선포로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이게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언론들도 어제 일제히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계엄사가 바로 계엄군들이 선관위를 덮쳤다, 이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왜 계엄군들이 이 선관위에 많이 갔을까? 그것도 국회에는 계엄 발표를 하고 난 뒤에 1시간 만에 갔는데, 그런데 계엄 발표 약 2분 뒤에 자, 계엄군들이 일제히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순차적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들이 간 게 한 280명. 그런데 선관위에 투입한 사람들이 300명 가까이 됩니다. 자, 시간도 빠르고 인원도 많다. 여기는 아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의 목표는 바로 선관위를 노렸다. 그동안 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을 하면 영장이 기각되거나, 또 이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판사들입니다.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지방선관위. 그러니까 법조에서 번번이 지난번에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투표함 보존 신청 등등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 전부 다 기각이 된 것도 바로 여기가 판사들, 그 중앙선관위가 바로 이들 좌파들이 또는 민주당 세력들이 견고하게 뭉쳐 있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 계엄사가 여기에 전격적으로 투입된 것도 바로 부정선거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언론 설명에서, 자, 이번에 여기 계엄사가 선관위에 간 것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하러 간 것이 맞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어젯밤에 SBS 톱뉴스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조사하려고 계엄사가 투입됐다. 자, 이런 게 어제 일제히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그동안 주요 매체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거구 세력들이 주장한 거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상한 그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 건에 대해서 아예 지금 1년 전에 지난해에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이 정보 보안 점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우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그 증거를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에 이 보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안에 이 서버에 대한 해킹을 했더니, 포렌식을 했더니, 해킹당한 서버를 포렌식을 했더니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 증거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정원장이 바로 대통령에 직보를 했고, 이 보고받은 대통령은 바로 검찰이나 다른 데 수사를 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고,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 이런 게 지금 바로 흘러나가 버리면, 자, 그 국정원의 자료가 다른 데 유출되거나 이럴 경우에, 자, 제대로 수사도 하기 전에 증거 인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해서 이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나 또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계엄 그 군들이 상당 부분 들어갔는데 거기에 방첩사 IT 요원들이 많이 들어갔다. 자, 일각에서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100명 정도. 그러니까 IT 요원들이 들어가서 거기 들어있는 서버와 관련 자료를 대거 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은, 자, 여기 계엄군들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이런 물건들을 포장해서 들어 나오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3시간, 4시간 가까이 여기에 계엄 선포되고 난 뒤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관련 자료들을 다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들이 지금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전면에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이준석이 그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더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같은 이런 세력들은,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들은 거구 보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층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국정원 그리고 대통령실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게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 국정원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전직 국정원장 그리고 전직 국가안전기획부장도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완전히 이 부정선거 여기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그냥 이 대수론 보통 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자, 선거를 여론 조작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에 서버를 조작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5개를 받았는데 10개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면 이거야말로 큰 충격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터지고 선관위에 갔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걸 크게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이슈를 시키는 것은 왜 국회에 들어왔느냐, 왜 막았느냐, 그 개헌 발동할 때 절차가 어땠느냐, 이걸 따지고 있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 관련해서 크게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동안 우파 국민시민단체들이 선거 끝나고 난 뒤 과거에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이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3대 36. 자, 여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떻게 후보자 간의 득표율이 63대 36으로 좀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훨씬 높고 본투표에서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더 높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 그래서 전문가들, 통계 전문가들 또는 여기 IT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개입해서 규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렸지만, 그러나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원래 이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야, 이거 가지고 완전히 판세가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파 진영에 있는 국민들도 부정선거 규명만 해주면 대한민국에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내리 압승을 하는 거, 이거 꼼수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도 해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치판이 바뀔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고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당선된 국민의힘도 시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도 그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됐을 가능성, 부정선거 때문에 본인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 자, 그것도 아는 사람들, 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황교안이나 또는 민경욱 의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달라고 했고, 또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반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서서히 지금 빛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이 선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은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이제 여기에 계엄사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신속하게 포렌식하고 또 다시 이걸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 하는 거센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했던 상황들, 자, 이것들의 증거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조정동을 비롯해서 다수의 언론들은 부정선거를 보도를 하면서도 계엄사가 이상한 짓을 했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많은 언론들이 부정선거가 이제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들도 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자,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까? 자, 그런 것 중에 상당 부분 지금 설명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정선거다. 국내의 다수의 언론인들도, 다수의 정치인들도 여기에는 이제 침묵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가 전면에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바로 부정선거 규명. 자, 이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자,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폭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지 않을까. 선거를. 자, 그래서 그야말로 제2의 비상계엄. 민주당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00%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김민석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이는 미리부터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자, 정부 쪽에서 그 어떤 언질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는데, 또다시 김민석이가 제2의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바로 부정선거. 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자, 조기 대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범죄 혐의로 인해서 구속되기 전에 대통령이 물러나면 조기 대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재명은 자신 관련해서 재판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사법 리스크를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조국도 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자, 지난 4일날 비상의총이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또 계엄 관련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났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이 대한민국을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했다. 그래서 적폐몰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구속됐고 전혀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전국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면은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등 해서 다른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다 생각했으면 그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본인들이 느끼고 반성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정권을 그대로 넘겨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 또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조기 하이어 프레임으로 치닫는데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신자 낙인은 물론 이거니와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가 괴멸된다. 자,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몇몇 인사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8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8년 전에 나는 국민의 평균 기대에 못 미치는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당선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국가를 해코지할 줄은 몰랐다. 지나고 보니 내가 탄핵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의총 때 발언했던 내용들을 지금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을 포함해서 상당수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탄핵 이후에. 자, 그러니까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고, 자, 지금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국제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자, 그래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재명이라는 최악의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지금도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두렵고 파괴적이고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등등 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장동이 돼서 전부 다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발언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민께 사과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종의 분리를 하면 국민이 우리를 다시 사랑해 줄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부는 당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하면서 자, 우리는 다르다.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국제농단 세력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은 국민들이 다시 신뢰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순진한 생각이보다도 솔직하게 말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면 그 역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지, 그걸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고쳐가지고 바뀐 애라고 부르면서, 자, 그래서 마구 탄핵하자고 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니까 그 역풍이 그대로 불어서 광풍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괴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구속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200명이 구속됐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 뒤에는 상당수 힘들었는데, 사실 보수가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데
앞에 이런 세력들이 물러가고 다시 강력한 보수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인적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탄핵에 주동했던 세력들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장악하거나 또는 그 일부가 서서히 이제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가 들어와서 또다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던 때에 이 비박계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의힘, 그 당시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은 12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8명입니다. 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이 62명 최소. 그런데 지금 친한계는 20여 명 됩니다. 자, 계엄령을 해제해달라고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 바로 18명입니다. 18명.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자, 바로 8명만 저기로 넘어가면 탄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해득실, 자기 안위만 따지고 있다. 그래서 진영 전체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면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자기 범죄자들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 반작용을 자기 진영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수 진영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우리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는가.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유영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이 실제로 닥쳐보면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과 현실이 굉장히 다르다. 엄혹하고 정말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정권 재창출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유영하 의원 등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발언을 한 뒤에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일부 의원들도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들고 입장을 바꿀 정도면 아직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왜 탄핵을 당했는지, 탄핵이 어떤 효과를 갖고 어떤 영향을 갖고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니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을 자기 정치의 이해득실로 파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투표장에, 표결장에 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서 표결할 때는 직접 참여했어. 자, 그래서 전체의 참석 인원을 늘려가지고 거기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그때는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지어왔고 탈당을 요구하고 지금 친한계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주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국민의힘이 자, 내일 어떤 판단을 할지가 대한민국의 최대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제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안 된다 라고 독려하고 또 이렇게 질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상흔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그야말로 과실은 고스란히 이재명이 가져가야 되고, 자, 이재명 최악의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그래서 보수가 완전히 끝장이 나는, 아니 대한민국이 완전히 파멸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